가능하면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을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봤더니 보금자리론 이제 원래 있던 거지만 특례 그쵸. 보금자리 끝나고 다시 나온 그쵸. 거죠. 그리고 신생아 특례. 아 요거 되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하나 네. 놔야 되나? 또 마지막 입양도 가능해. 입양도. 또 마지막 하나가 디딤돌. 디딤돌 대출. 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뭐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고 약간 이제 뭐 대출 가능 금액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고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일단 디딤돌,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막 용어도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비슷비슷해. 아 이거 뭐 어쩌란 얘기야.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대출하면 그냥 은행에서 해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맞아. 또 은행에서 상담도 또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 상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상품의 원천은 정보 상품이에요. 정책, 정부에서. 모기지 상품이라고 해서 정책으로 이제 집 살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그렇죠. 거죠. 그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 조건이 있지. 그치. 누구나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나는 안 해주더라고요. 나도 좀 해주지. 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정부 지원 상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무주택자가 해당해요. 무주택자. 네, 집이 무주택자. 없으니까. 그쵸. 이거 대출 받아서 집 사라. 그렇죠. 그리고 이 디딤돌하고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아예 무주택자여야 돼. 아예.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하고요. 아예 처음부터 집이 없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지금 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팔 거야. 3년 안에 팔겠다라고 이제 하고서 받는 게 보금자리론. 처분 조건. 그쵸. 처분 못하면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은행 상품하고 좀 다른 게 은행은 처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약정 위반자가 되는데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그냥 갚으시면 돼요. 보금자리론을 갚으면 되니까 조금 약정의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품의 그 특색을 모두 알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물어보냐면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쵸. 네. 맞아. 뭐부터 알아봐야 돼요? 뭐부터 알아봐야 네. 돼요? 일단 제일 좋은 상품부터 알아봐야겠죠. 지금 제가 보기에 가장 좋은 상품은 신생 아니에요. 맞아요. 신생아는 아기가 또 2살 미만이어야 되더라고. 지금 2023년 태어난 아이부터예요. 그러면 2살이죠. 그렇지, 2살이지. 2살. 태어나면 한 살인가? 2023년, 다리가 약간 헷갈리긴 하지만 네. 어쨌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12년 12월 32일 안 돼. 안 돼. 안 돼.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아기가 복댕이네. 그쵸. 근데 아기가 있으면 주를 어떤 조건으로까지 싸게 해주는 거예요? 많이 해주는 거죠. 일단 금리가 싸요. 뭐 소득도 조금 약하고 해서 다 들어가면 1%대 물론 1.6, 1.7 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1% 2%가 안 되게. 앞에가 일자인 게 어디야. 와, 그쵸. 그리고 뭐 조금 더 뭐 해도 뭐 2%대 와. 뭐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애기 있는 분들은 집 살 생각이면 무조건 이 대출 받는 게 좋고요. 진짜. 네, 그리고 집값도 우리가 정책자금 대출들은 디딤돌은 5억까지밖에 안 돼. 맞아요. 네, 사이즈 그리고 막 이런 것들도 막 제한이 있고 그쵸.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보금자리로는 6억까지밖에 안 되는데 신생아 특례는 9억까지 되잖아. 그러면 서울도 가능하겠네요.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신생아 특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부 상품은 소득 제한들이 좀 있어요. 소득이 많으면 또 안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 신생아 특례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천. 그러면 웬만한 이제 물론 가능, 맞벌이 범위에 부부들은 들어가겠어요. 가능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면 미혼모 미혼부도 돼. 우와. 꼭 결혼 안 해도 돼. 아 진짜? 네. 그런 분들은 아이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건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지금 사실 좀 심각해. 아이가 너무 없어가지고. 진짜 애기 키우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애기 있으면 이자 정도는 깎아주는 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맞아요, 나도 맞아요. 좀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 하나 나. 애새 키우는 거 힘들었는데 아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셋이어도 혜택이 별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뭐 전기료 할인 이런 거 있었어. 아 전기료 할인은 받고 있습니다. 네. 전기료 할인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수도세도 할인 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많으시네. 얼마 안 돼. 자 그러면 신생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 집들은 일단 무조건 신생아 특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좋은 게 대환도 돼. 대환. 기존에. 네,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집을 샀어.
지금 새로 살려는 게 아니라 이미 샀는데 금리가 좀 높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금리가 많이 높았으니까. 그때 산 분들은 지금 아이가 태어나거나 작년에 낳았으면 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탈 수 있어요. 아기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신생아 특례 먼저 알아보시고. 그렇죠. 최대 한도도 5억이에요. 물론 그 70% 이내. 그리고 생애 체중 최대 80% 이내 5억. 생초는 이제 80%까지 되고 네. 내도는 20% 들어가는데 남들보다 금리가 한 3배 정도 싸다. 그렇죠. 2% 정도 싸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5억을 받는다 그러면 5, 20, 1,000만 원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와. 1년에. 그러니까 너무 괜찮다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아이를 만약에 추가로 출산한다. 그럼 이제 0.2%가 또 추가로 할인이 되는데 좀 약하지. 0.2% 아이 하나 나오면 그냥 이 정도로 출산을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한 명으로. 네, 한 명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돈이 훨씬 더 많이 네, 들거든요. 맞아요. 사실 이런 종류의 혜택은 더 많아져야 너무 출산율이 적으니까 사실 걱정이긴 해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아기가- 신생아 특례는 이제 해당하시는 분이 좀 한정적이라서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요. 아기가 없다. 아예 나는 없어. 아기 없어. 그러면 이제 디딤돌 대출이 그다음에 금리가 저렴한데 이게 그 일반은 이제 5억까지밖에 안 돼. 집값이 5억. 5억 미만 서울 네, 들어가기 5억 힘드네. 이하, 5억 이하. 5억 이하.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보금자리론이 6억까지. 물론 보금자리론. 디딤돌도 신혼 부부거나 하시면 6억짜리 집도 가능해요. 그래서 좀 내 조건에 맞춰서 좀 자세하게 정부 상품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조건에 따라서 음, 내가 갖고 싶은 집과 맞추어서 그렇죠. 어떤 정부 상품을 이용을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정부 상품을 이용을 하려면 어디에다 물어봐야 되나? 이 정부 상품은 이제 수탁 은행이 따로 있어요. 뭐 모든 은행과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근데 다 시중은행, 5대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큰 은행. 예, 그 뭐 하나, 뭐 농협, 국민, 우리 신한에 가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그 대출 진행하시는 분들이 다 상담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일단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시면 되는데 디딤돌 대출하고 신생아 대출은 기금 이든든이라는 사이트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자산 심사를 먼저 하셔야 돼. 자산이 많으면 또 안 돼. 그 시간 좀 걸리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출 신청하기 전에 자산 심사를 먼저 해서 그거 나오면 그때 신청하시는 게 좀 빨라요. 그리고 요즘 이 기금 이든든이 굉장히 바쁘대.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넣어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자산 심사 먼저 하고 그리고 지점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우리들 경매하시는 분들이니까 경매도 정책 자금 쓸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네,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 DSR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DTI만 보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많은 분들은 DSR에 걸려가지고 좀 어렵다 하시면 이 보금자리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야. 돼요.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내가 조건이 맞는 사람들이라면 뭐 소득 7천 이하, 집값 6억 이하를 뭐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보금자리론 조건에 맞으면 대출은 가능해요. 근데 이게 뭐든지 이게 이론과 현실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무소득자야. 무소득자인데 무소득자라고 해서 전세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지점장님이 예전에 만약에 무소득자 때문에 부실이 났어. 그러면 나는 이제 무소득자 안 할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왜 안 되냐고 따져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받아주는 지점이 있으면 받아주는 직원이 있으면 뭐 경매도 보금자리론으로 풀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리 반겨하진 않는다. 네, 왜냐하면 경매 같은 경우는 이 명도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대출 담당 직원이 경매를 알아야 돼요. 이게 그쵸. 명도가 뭐 어떤 건지. 근데 이게 사리 판단이 안 되는데 대출을 해줄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경락자금 대출을 해주는 지점들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이게 다 교집합이 잘 겹쳐야 된다. 그렇죠. 경매도 잘 아는 직원이 보금자리론까지 살아야 그렇지. 돼. 이러기가 뭐 생각보다 쉽지는 맞아요. 않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리 만만치 않은 일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조건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뭐 그렇죠. 이런 기본 조건도 맞추기가 네. 참
쉽지 쉽지 않은데 않죠. 이걸 경매로 해서 하기가 음. 안 되는 건 아니다. 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집을 사는 게 수익을 내는 게 목표잖아. 네. 그쵸? 뭐 대출에 목숨을 거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내가 가장 좋은 물건 뭐 음. 강의하시잖아요. 뭐 네. 물건 같은 거 많이 얘기하잖아. 그럼 그 물건을 일단 하는 게 중요해.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최선의 상품을 찾는 게 맞는 거지. 나는 무조건 대출 많이 나오고 뭐 대출 때문에 뭐 이 물건을 했다. 이런 분들은 사실 없어요. 네, 그거는 아니죠. 그쵸? 네, 그건 네. 아니죠. 그래서 네.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물건이 뭔지 먼저 찾고 그리고 그 물건으로 할 수 그쵸. 있는 최선의 대출을 찾는 건데 음. 운이 좋아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일반적인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들이 좀 더 쉽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행 직원들이 경매를 잘 몰라요. 네, 그게 문제예요. 네, 그리고 또 지점마다 또 은행마다 경매를 안 하는 은행도 있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거기 가서 막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맞아요. 거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정책자금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요. 나의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